1953년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만능 섬유 나일론. 특히 질기고 강한 나일론 스타킹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뒤이은 미니스커트의 등장으로 나일론은 문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한다. 석탄, 그다음에 물, 햇빛, 여기에서 뽑아내니까 되게 만들기 쉽고. 나일론은 옷감의 기능 외에도 생활 저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을 열광케 한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나일론은 자동차 타이어 안에도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타이어 코드다. 국내 최초 나일론 타이어 코드 생산, 그리고 제2의 나일론 혁명 폴리케톤의 개발까지. 꿈의 섬유 나일론을 대중화한 효성그룹.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나일론의 변신을 이끌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기업의 창업주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다. 재벌그룹 창업주 세 사람이 다녔던 이 학교에는 이병철과 구인회가 심은 재벌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다. 그 물이 잘 감싸주는 부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터입니다. 1904년 경남 함안군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난 조홍재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함안의 옆 동네 의령에 살던 이병철과 이병철의 형 이병각과는 어릴 적부터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다. 경남 의령하고 함안 이게 옆인데 거기에서 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시골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이병철. 그러나 부족한 자금으로 고민하던 찰나 조홍재에게 도움을 청해 당시 거금이던 8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1949년 초 조홍재는 200만 원을 더 보태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이병철의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 이병철은 이 돈으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값치로 100억대도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공사를 같이 창업을 합니다. 삼성물산공사의 부사장이었던 조홍재는 오징어로 현물 거래를 하며 첫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홍콩에서는 중국계 수입상들이 한국 기업에서 가져온 품목의 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며 방해를 하고 있었다. 조홍재는 오징어 값에 해당하는 돈을 면사로 받는다. 그 후 면사는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간다. 이렇게 무역으로 재미를 본 두 사람은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연이어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이제 그 부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참 잘하셨죠. 당시 이제 삼성 측 기록을 보면 그 조홍재 회장이 삼성 내에서 무역 백화사전이다라는 이제 별명을 얻어서. 그러나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릴 때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당시 재계의 기업가들은 위기를 맞는다. 부정부패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 아래 군사정부는 대기업들을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했고, 재계 서열 1위 삼성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추진하는 부정축제조사 대상 제1호였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병철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갔고, 언론과 정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병철의 소환을 촉구했다. 이병철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삼성의 대표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 조홍재는 젊은 시절을 바친 삼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없었고, 급변하는 정국에서 부정축제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기로 결심한다. 누가 투옥을 받아야 되는데 조홍재 회장님이 그건 내가 가야겠다. 제1재단과 제1모직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삼성. 특히
제1제당의 사장을 지낸 조홍제의 이력은 탈세 의혹의 낙인을 찍기에 충분했다. 뒤늦게 조홍제의 수감 소식을 들은 이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 왜 기업하는 사람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 벌을 주려고만 하십니까? 삼성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조홍제 사장의 조속한 석방 부탁드립니다. 조홍제는 석방되었고 정부는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처벌하려는 애초의 계획을 수정, 기업가와 협조하게 된다. 명실공히 재계 최고의 기업이 된 삼성. 그러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조홍제와 이병철 두 사람의 결별은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지분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조홍제가 삼성 계열사 중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 지분 30%를 받는 것으로 15년 동업의 결별을 고한다. 삼성을 나온 조홍제는 56 늦은 나이에 동방의 빛나는 별이란 뜻의 효성물산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인적 자본이 풍부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사업 방향을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정하고 섬유를 주력 업종으로 삼는다. 그 결과 울산의 12만 평 부지에 동양나일론을 설립하는데 그의 나이 60, 홀로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효성이 나일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빚더미 한국타이어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번엔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생각해낸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보강제로서 타이어의 안전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면사나 레이온으로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었다. 사양 사업이라 여기던 타이어 사업 확장을 단행하자 실무진들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다. 자동차 수요도 없는데 타이어 코드를 개발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었다. 뭐 이 나일론 타이어 코드질 그 이제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변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바야흐로 국산 자동차 시대가 개막되고 효성은 나일론 타이어 코드로 국내 5대 그룹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다.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2대 중 한 대는 효성의 타이어 코드. 그리고 그 타이어 코드를 공급받는 한국 타이어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꿈의 섬유 나일론의 대중화 시대를 연 조홍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그때 그의 나이는 이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나일론의 가능성을 묵묵히 지켜낸 그는 미래를 먼저 읽는 눈이 있었다.